메타버스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조건 VR, AR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려한 볼거리들이 많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수억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메타버스로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서비스들인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별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메타버스에 관심을 꾸준히 두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최근 국내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식 하나를 들으셨을 텐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1억 5천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 4,200만 명의 로블록스의 한국 상륙이죠.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고 즐기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서비스인 거 이제 아시죠? 7월 16일에 한국 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한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페토와 로블록스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잘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인기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건은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재차 지금 인기 있는 플랫폼 대부분을 한 번씩은 계정도 만들어 보고 아바타도 만들어 보고 들어가 봤는데 다 각자 개성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소위 인기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대부분 설명을 드린 플랫폼들이긴 한데요. 먼저 게임 속에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있죠. 최근에 기업가치 295억 달러, 하나로 32조 3천억 원에 상장을 했고요. 3일 기준으로는 기업가치가 449억 달러, 51조 6천억 원이네요. 다음으로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만 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K-팝 아티스트들이 여기에서 각종 행사를 열면서 K-팝 팬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 구찌, 디올과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제페토 세상 안에 쇼룸을 만들면서 화제도 많이 됐습니다. 온라인판 레고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월간 이용자가 1억 2,600만 명에 달하고 게임 판매량만 2억 장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SK텔레콤에서 내놓은 플랫폼 이프렌드라든지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업무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때그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잘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러니까 VR, AR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들은 VR이나 AR로는 접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합니다. 제페토는 모바일 버전만 운영을 하고 있고 로블록스는 PC와 모바일을 운영하고 있죠. 마인크래프트 정도가 PC, 모바일, 콘솔, 그리고 VR 기기를 제공하는 정도네요. 그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열한 플랫폼들이 인기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오픈월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열린 세상이죠. 오픈월드, 이 단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아무 곳이나 탐험하고 뭔가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게임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 게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인기 있었던 디아블로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아블로2는 지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보스도 처치하고 웨이포인트도 확보해서 결국 게임을 완수를 할 수가 있었죠. 디아블로2 말고도 많은 RPG 게임들이 다 그랬고요. 정해진 세상 속에서 정해진 행동을 해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다가 여기에 점점 자유도를 부여를 하면서 오픈월드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냥 광활하게 펼쳐진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물론 전체 게임을 관통하는 목표나 임무 같은 것은 있지만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이용자가 캐릭터를 마음껏 움직여서 여행을 다니듯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게임 속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더 깊게 몰입하게 되죠. 게임 제작사가 마련해둔 게임 콘텐츠를 소비만 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게이머가 주체적으로 게임 속에서 이벤트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공간을 준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오픈월드입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 대부분은 이런 게임의 오픈월드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그냥 차용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게임에서 오픈월드의 개념만 떼와서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이용자들은 넓게 펼쳐진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인크래프트만 봐도 전체 월드를 다 합치면 36억 제곱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 표면이 5억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마인크래프트 월드는 지구의 7배에서 8배 정도 더 큰 규모이죠.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용자들은 광물도 캐고 이걸로 성도 짓고 무기도 만들어서 집도 지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페토 역시 이용자들이 여러 맵 혹은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제약 없이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각종 소셜 모임이나 행사는 물론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성,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샌드박스입니다. 이 역시 게임에서 주로 이용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용자를 락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역하면 모래상자입니다.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 두꺼비 집을 만들기도 하듯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장르의 게임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오픈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게임 안에서 이용자가 창작할 수 있는 요소가 더욱 많습니다. 게임 안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지형 지물은 물론 그 안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사물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 속에서 게임도 만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로블록스이죠.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3D 그래픽의 고퀄리티 게임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제페토 역시 비슷합니다. 제페토는 빌드잇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제페토 안에 나만의 맵, 즉 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구성 요소들을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꾸밀 수 있고요. 여기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 수도 있죠. 제페토는 아바타 의상을 제작하는 제페토 스튜디오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제작한 각종 의상을 내 아바타에게만 입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샌드박스 요소들은 오픈월드와 함께 메타버스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운영자는 툴만 잘 준비하면 끊임없이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채워지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계속해서 플랫폼을 찾게 되고요. 결국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만들어준 완제품을 이용자들이 소비만 하는 탑다운 구조에서 콘텐츠 안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바텀업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나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의 변화는 메타버스 속에서 창작자 경제 혹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이어집니다. 운영자는 툴을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돕고 소비자는 언제든 생산자로 변신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대한 플라이휠에 수익 창출, 쉽게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면 거대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대표적인데요. 로블록스는 게임 내 화폐, 로벅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달러, 23,000원 정도의 1,700 로벅스라고 하니까 10 로벅스에 한 140원 정도네요.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가 만든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서 입장료 개념으로 로벅스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최소 25 로벅스에서 최대 1,000 로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수준이죠. 게임 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유료 아이템을 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불한 로벅스는 일정 부분 게임 개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일정 로벅스 이상이 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앱을 통해서 현금 자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 역시 잼이라는 내부 화폐를 받고서 아바타 의상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의상 하나당 평균 한 10에서 20잼 정도라고 합니다. 5,000잼, 그러니까 현금으로 12만원 이상이 되면 이를 현금화해서 인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위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규모는 이미 상당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개발해본 사람이 800만 명이 넘고 지금까지 개발된 게임만 5,5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탑을 오르는 미니게임 타워 오브 헬의 경우 누적 이용자 수가 106억 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게임들로 개발자들이 받아간 수익만 누적으로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올해 20살이 된 청년이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한 달에 4만 9천 달러, 5,500만 원을 벌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페토 역시 의류 판매로 월 매출 1,500만 원 이상을 올린 이용자도 있고요. 이런 의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세운 회사도 벌써 있다고 합니다. 아바타 역시 메타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바타가 중요한 요소인 첫 번째 이유는 아바타가 메타버스를 조작하는 중요한 입력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입력 장치는 마우스라든지 터치패드 같은 하드웨어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바타가 최종적으로 내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아바타를 조작해서 메타버스 세상 속 물건을 만지거나 옮기고 이용하는 각종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바타 없이 1인칭으로 마치 슈팅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경험을 주기에는 아바타를 좀 등장시켜서 조작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하네요. 결국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이 좀 몰입을 해서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아바타인 것이죠.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상 속 소통의 매개이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죠. 이용자는 아바타의 입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바타가 반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감정 표현 모션입니다. 미리 저장된 아바타의 특정 동작으로 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죠. 제페토의 경우에는 AR 기술을 이용해서 1000개가 넘는 표정을 미리 마련을 해뒀고요. 이 프렌드 역시 감정 표현 모션을 66개 이상 마련을 해두고 이를 누르면 내 아바타가 좋아, 싫어, 감사합니다 같은 감정 표현을 자동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 말고도 실제 이용자 간의 대화를 위한 장치들도 있는데요. 지금 주로 아바타끼리 대화는 채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현장감이라든지 실제감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업무용 메타버스로 각광받는 게더타운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아바타끼리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자동으로 줌과 비슷한 화상 채팅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용자끼리 자연스럽게 음성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반대로 아바타끼리 멀어지게 되면 이 대화는 점점 잘 안 들리다가 최종적으로는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정말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죠. 또 아바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누구든 될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이다 보니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바타용 상품들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의 옷 가격에 비하면 아바타용 옷 가격이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지만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쉽게 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패션 업체들도 이런 아바타용 아이템 제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명품 가방이나 옷을 아바타용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구찌가 대표적이죠. 이처럼 아바타용 상품을 판매하는 패션업계의 움직임을 두고서 이제 고객도 아닌 아바타에게 가져다가 판다. 그래서 D2A, 즉 다이렉트 투 아바타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장 규모가 당장 내년인 2022년에만 전 세계 500억 달러, 5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같은 아바타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점차 아바타의 형태도 단순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RPG 게임의 인기가 절정이던 201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많은 게임 회사들이 거의 인간과 유사한 각종 캐릭터, 그러니까 아바타를 좀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눈, 코, 입은 물론 어깨 너비나 손가락 길이까지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정말 사람에 가까운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되게 강점으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점차 아바타들이 좀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는 거의 아바타가 3등신, 4등신 정도의 캐릭터이고 제페토나 이프렌드 역시 신체에 비해서는 좀 얼굴이 큰 형태의 아바타입니다.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플랫폼들이 아바타를 이렇게 단순화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아바타가 개성을 드러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얼굴이 진짜 사람처럼 몸에 비해서 좀 작으면 이를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또 신체의 요소들이 조금 과장되어 있는 편이 오히려 개성을 표현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머리가 크면 아바타의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티가 확 나겠죠. 그래서 아바타 옷을 제작하는 창작자들 역시 레고 형태의 아바타의 옷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간을 닮은 아바타의 옷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화한 아바타는 오히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아바타들이 대세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아바타의 형태 변화 역시 메타버스 세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몇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오픈월드, 그리고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샌드박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입력장치이자 개성 표현인 아바타, 이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개별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모아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요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역시 이런 요소들 혹은 철학들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플랫폼들이 이 요소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이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